안녕하십니까. 거제신문의 김동승입니다. 오늘 7월 21일 거제신문 창간 31주년을 맞아 거제지역 국회의원이신 설준 국회의원을 모시고 지역 현황과 국회 입성 소감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회 입성 소감과 거제 시민들한테 인사 말씀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날 저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분들은 우리 25만 거제 시민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보여주신 것은 정말 잊지 않고 초심을 잊지 않고 앞으로 우리 거제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예거리하고 그 기재부 동시에 어떤 배정을 받으셨던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저의 어떤 그 일선 현장에서부터 청와대까지 다양한 그 경험을 다 살려서 한번 해보라 배정을 한 것 같고 또 하나는 예결위는 우리 그 국가 예산이라든지 우리 거제 예산이라든지 이런 총괄합니다. 그래서 지역 발전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시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도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요즘 매주 거제와 서울을 오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 토, 일, 3일은 거제 있고 예. 그 다음에 월, 화, 수, 목 4일은 이제 서울에 그래서 지금 한 2달 가량 지났는데요. 3거, 4구 3일은 거제, 4일은 국회 예. 이건 제가 4년 동안 계속 지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래에 어떤 어정활동이 있으시면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뭐 개원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사실은 공식적인 이제 국회 활동은 거의 없었는데요. 다만 개원은 하지는 않았지만 국회는 임기는 시작되었기 때문에 제가 지난 선거 과정 때 우리 시민 여러분께 약속을 했던 조선산업 지원 특별법을 제가 1호 부관으로 제출을 하면서 많은 동료 위원들께 조선산업 지원을 해야 되는 특별법을 만들어야 되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설득을 한 결과 많은 분들한테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거제 경제가 정말 어렵다. 특히 조선 합백 문제 이런 부분은 우리 경남 거제 경제뿐만 아니고 우리 경남 전체 경제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김경수 도지사님이라든지 위원님들 뿐만 아니고 우리 산업부 또 기재부 우리 고위 관료들에게도 거제 어려운 실정을 설명하고 그렇게 쭉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제가 제일 시급한 문제가 조선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KTX 쪽 착공이라든지 가덕 신공항에 거는 기대라든지 당면하게 처해져 있는 대우조선 메가 관련이라든지 지역 현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어느 게 최고 중요하다라고는 말씀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지금 당장 우리 거제 경제에 바로 맞닿는 것은 대우조선 문제, 합병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는 양대조선소의 물량 문제인데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문제는 뭐 여야를 초용을 해서 우리 25만 시민들의 결집된 그게 어머니가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백만동 시장님이라든지 또 오경민 대장님이라든지 우리 도의원님들이랑 시의원님들하고 같이 합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인 변강용 시장과 협력하는 국회의원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라고들 이야기하고 그런 여론이 많습니다. 네. 이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당선되고 다음날 바로 시장님하고 의장님 찾아뵙고 앞으로 우리 거제를 위해서 같이 참 힘을 모아서 하자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흔쾌히 시장님도 그렇고 의장님도 정말 우리 거제를 위해서 당은 정파를 초월해서 하자 그렇게 말씀이 있어서 저는 지금도 그 생각은 별로 의미 없고 아마 시장님, 의장님도 저와 똑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필요한 일은 또 제가 할 거고 또 우리 시에서 필요한 일은 시장님이 할 거고 그렇게 하면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대우조선 매각에 대해서는 조금 여쭙겠습니다. 매각 반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신다면 대우조선은 이제 주인을 찾아주는 것은 맞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그동안 빅2로 재편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현대에 매각이 되면 이건 빅2가 아니고 슈퍼 빅1이 됩니다. 매각은 하되
오히려 우리 지역 같은 기업인 삼성중공업하고 같이 합병을 한다면 많은 부분에서 시너지 효과가 있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고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좀 결단을 하시고 해서 이 부분은 매듭을 좀 지었으면 좋겠다. 정말 거제를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고요. 근데 그 기저에는 현재 대우조선의 어떤 규모, 인력이 그대로 유지되는 걸 전제로 하면서 주인을 투자라는 게 우리 시민들의 생각인데요. 과연 누구를 위해서 대우조선을 합병을 하느냐? 그러면 국제 경쟁력을 위해서 합병을 한다. 그럼 거제는 희생이 돼도 되는가? 그래서 거제도 살고 국가도 살 수 있는 국제 경쟁력도 높이고 하는 그런 부분을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면 좀 더 이런 소모적인 논쟁이 없이 거제와 국가 경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대통령께서 결단해 주시면 그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지난번 총선 때 상대로 붙었던 후보와 우리 위원님이 그 사국 산단을 가지고 평행선을 걷는 입장에서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오고 갔는데 국가 산단을 만든다 이것보다는 유치적으로 좀 많이 거제 지역의 정치인들이 좀 움직였으면 한다는 생각들이 많습니다. 국가 산단을 하는 이유가 그런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정지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어느 게 들어오든지 간에 상관이 없는 겁니다. 야, 브랜드가 아니더라도 일반 우리 조선 어떤 기자재 공장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R&D 연구소도 들어올 수도 있고 조금 전에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테슬라도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뭐 요즘 뜨고 있는 4차 산업, 바이오 산업 뭐 이런 것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땅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국가 산단을 사국에다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 땅이 없는 가운데 기업을 유치하면 어디다 합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도 사국만의 국가 산단은 실수요자만 확보가 되면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 실수요자 유치를 행정과 위원님이 같이 해주셔야 좀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습니까?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우리 협력업체가 중국에다가 물량을 주고 양재조선 협력업체가 거제보다 거제 바깥에 더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거제 들어와야 되는데 그분들한테 왜 거제 말고 바깥에 차리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때 당시 자기들 협력업체를 만들면 거제 땅이 없었다는 겁니다. 땅값도 너무 비쌌고 땅이 없어서 자기들 어쩔 수 없이 김해로 가고 고성을 가고 함안을 가고 의령을 가고 창원을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거제의 땅값이 싼 부지가 있다면 자기들 물류 비용도 있고 하니까 들어오고 싶다라는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국가 산단을 통해서 테슬라 같은 정말 최고의 자동차로도 들어올 수 있고 또 우리 기존에 있는 우리 조선 협력업체 중에서 거제 바깥에 있는 협력업체도 들어올 수 있게끔 노력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병광용 시장님하고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협의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총선 때 거제에서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셨습니다. 네. 그 이유가 어디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참 부족하지만 저를 이 세원해 주셔서 이 자리에 불러서 다시 한번 고개 숙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 대한 어떤 정치적 성향이라든지 이런 걸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진짜 거제가 어려울 때 일만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을 한번 뽑아보자. 그래서 한꺼번에 점프하는 것보다는 그냥 뚜벅뚜벅 변함없는 그 모습에 아마 시민들께서 공감을 하셔서 선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냥 점프하는 것보다는 어느 순간 지나면 그제가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어 있구나 하는 그런 자세로 국정에 임하고 거제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제는 벌써부터 이제 자기 지자체 선거의 시장 선거 부분들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제 통합당의 거제 지역위원장을 맡으셨는데 자기 지자체 선거에 대해서 뭐 너무 이런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간단하게 뭐 한 말씀 해주신다면. 사실 백만시장 임기가 이제 딱 반환선 돌아오려고 네. 그래서 아직 2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저는 선거 분위기보다는 일하는 분위기가 맞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어려울 때 선거하는 모습으로 비춰진다면 오히려 저는 마이너스 요인이 많다. 그래서 어려울 때는 선거와 관계없이 정말 여야가 협치하고 같이 힘을 모으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좀 이런 단계라 생각하고요. 그제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제를 위해서, 어려운 그제를 위해서 일할 때고, 그렇습니다. 정치 야구에는 조금 있다가 해도 늦지 않다. 그렇게 표현이 되겠어요. 이건 또뭐 세월이 지나면 예. 시민들께서 자연스럽게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예. 다른 위원님께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정말 우리 그제가 너무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인구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가는 정말 2010년도 수준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 우리 2014, 15년도에 최고 정점을 찍었을 때 우리 거제 인구가 25만 7천 8천 됐는데 그건 공식적인 통계고요. 실제 한 비공식 통계를 보면 한 30만 가까이 됐다. 사실 그때 신흥 경제가 나타났습니다. 거제가 지금도 한 3, 4만 빠진 것 같은데 앞으로 만약에 더 빠진다면 거제 경제 정말 어렵다 하기 때문에 양대 조선소 문제는 더더욱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그러면 양대 조선소 말고 다른 어떤 산업을 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한다면 저는 유치할 수 있는 땅부터 먼저 있어야 된다. 물론 한내 공장이라든지 오비 공장들도 텅텅 비어 있지만 그 사이즈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국가 산단을 통해서 기업이 다른 제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어떤 그렇게 유인 지원을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제를 위해서는 양대 조선소의 규모는 지금 이상으로 유지를 해야 되지만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한 60% 정도까지 다운을 시키고 또 다른 제조업으로 한 10% 이상 만들고 나머지 우리가 관광산업이라든지 뭐 특히 이제 마이스 관광이라든지 그래서 어떤 이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는 지금도 많은 전문가들한테 여쭤보는 게 컨벤션 센터를 유치를 해서 이게 컨벤션이라는 게 컨벤션 센터라는 게 휴양지에 있는 게 최고 좋답니다. 그래서 우리 거제 같은 경우는 휴양지이기 때문에 휴양지에 와서 휴양도 하고 뭐 어떤 박람회라든지 전시회도 보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정말 맞다 해서 그쪽도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제 경제가 조선업 60%, 또 조선업을 제외한 제조업이 한 10%, 또 관광산업이 한 10% 이렇게 해서 포트폴리오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건 확실하게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국 산단을 실수요자 중심으로만 그래서 정리가 된다면 먼저 기반 사업을 구축해 놓는 것도 네. 거제 발전을 위해서는 좋은 일이다. 네. 그렇게 되죠. 우리 거제 신문이 31주년입니다. 우리 거제 시민 독자나 시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신문이 정말 어렵잖아요, 실제. 89년도에 우리 거제 신문이 창간됐는데 어떤 지역 발전, 그 창간 목적을 보니까 지역 발전, 그 다음에 지역의 문화 발전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자라는 걸 모토하에서 출범을 하셨던데 거제 신문이 거제 발전을 선도하는 그 역할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앞으로 또 30년 뒤에도 또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거제 신문이 되었습니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신 말씀 없습니다. 지금 이제 기재부하고 저희가 협의하고 있는 게 있는데 국도 5선 문제입니다. 국도 5선 문제 기점이 여초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기점은 통영의 도남동에서 이게 수월로 와가지고 계룡산 터널로 해서 저기 이 동부로 해가지고 한산도로 해가지고 그래서 도남동까지 가는 거예요. 국토부는 설득이 다 됐습니다. 통영에서 또 그런데 한산도를 기점을 하면 통영에서 반대를 하니까 도남도에서 기점을 하되 그 국도만 연장만 해놔놓으면 언제는 될 수 있는 사업이니까 그래서 계룡산 터널도 국도가 되어버리면 지금은 2차선만 하고 있는데 무료로 하는데 나머지 2차선은
그럼 국도가 국도로, 하니까 예, 예. 훨씬 쉽고 그 다음에 서울에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그게 국도가 된다면 뭐 보상제라든지 국가가 알아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그림에는 독봉산 터널도 있습니다. 해가지고 삼문동으로 올라가는 국도로 되어 있는데 그런 등등이 확정이 아마 그 기재부하고 지금 최종 그거 조율을 하고 있는데 확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제 그 도로가 보면 지세포에서 저구까지 국도가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바람에 흔들려서 돌아오는 게 엄청나게 막힙니다. 가는 것도 막히지만 그래서 저구에 되어 있는 걸 아예 둔덕까지 돌려서 국도로 지금 지방도로도 있고 저구에서부터 둔덕까지 지방도로 그렇습니다. 그걸 아예 국도 성격, 국도 14호지 그까지 돌아가는 걸로 해가지고 하면 그것도 국도 성격이 되면 그건 언제든지 뭐 사업인 출입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쪽 하여튼 그래서 그제 도로도 이번에 획기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또 하시고 계신 국회 활동 중에서 소개해 주신다면 저도 문제를 드리면요. 저도에 이제 자기들 뭐 도둑 선착장 시설 보완, 해수욕장 시설 보완한다고 7월 초부터 9월 초까지 입도 금지를 시켜놨어요. 그래서 국방부 차관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고 그제 시민들은 해군들 가서 휴양한다라고 오해를 하고 있다. 시설하는 건 맞는데 너무 길지 않느냐. 그럼 시설 마치면 좀 관광객들 받자 하니까 8월 초에 관광객 받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여튼 그런 거부터 좀 뭐 한 가지 뭐 그제 일이라면 뭐 무슨 일이라도 맡겨준다면 중앙하고 관계된 일은 제가 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제 시민들은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중앙에서는 실준, 그제 지역 행정에서는 맹강용, 그 어떤 하악의 모습을 상당히 많이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장시간 그제 신문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세일준 국회의원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